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경영 사례, 뭐 이제 인사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조직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용 관계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경영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또 인사라든지 노사 관계에 또 어떻게 또 이 고용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 마이크로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자 해서 이러한 이제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업과 정부는 물론이고 대학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중심의 실습이나 사례를 중요성을 가지고 한번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이 경영대학이 분리되면서 경영 사례 이 강의가 시작이 되어졌고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제 것이 이제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어서 조금 이제 부족하고 또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 글로벌화에 부응하는 어떤 이제 경영 사례 뭐 교재라든지 어떤 이제 과목을 찾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비약적으로 급증하는 이제 연산력과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유효성을 기반으로 한 많이 들어봤죠. 이제 초연결성, 초지능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특성들이 서로 융합되어 비즈니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에서 이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사물 IoT, 뭐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ICT의 급진적인 발전과 확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과 이러한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해서 일정한 패턴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런 이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 이제 뭐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및 초예측이라는 특성의 축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다. 네, 신속한 글로벌화 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기업들은 이제 기존 비즈니스 모델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두 번째로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다. 이것이 이제 불가피해졌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즉, 과거에는 차별화와 비용 우위라고 하는 이제 두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시키고 매출 증가시키고 관련 분야로 진출을 하고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이제 기존의 생산 가능 곡선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관련 시너지를 창출하고 윤리 경영 및 투명 경영의 성과를 창출해 내고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글로벌화와 기업 생태계에 부응하는 이 가치 네트워크의 시대다. 기업 및 산업의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클러스터를 통한 발전 전략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러스터도 진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클러스터 단계가 이제 순수한 초기 포터 방식의 지역 클러스터라면은 이고 초기에 이제 실리콘밸리, 캠브리지, 시스타, 중관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늘 이러한 1단계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차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는 이 사이버 연계 클러스터로 이제 변모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역 이제 연계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순수한 이제 초기 포터 방식의 지역 클러스터에서 두 번째 단계는 지역 연계 클러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키는 형태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로서 캘리포니아의 헐리우드는 인근의 디즈니랜드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와의 연계를 통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를 역할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국제 연계 클러스터다. 이것은 이제 서로 다른 인접 국가의 이 클러스터끼리 결합해서 규모의 경제, 기술 및 자본 제휴 등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예로 이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성장 삼각형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과 주변 배후지인 PRD 및 이제 광동 지역도 PRD 하면 이제 뭐 이제 펄 리버 이제 델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홍콩 지역을 이제 그 지역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광동 지역도 홍콩의 서비스업과 연계된 주변이 제조 기지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로 이제 변화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연계 클러스터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거리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클러스터끼리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은 인도 벵갈루루의 기업에게 프로그래밍을 아웃소싱하는 등 실리콘밸리의 벵갈로라는 두 개의 클러스터가 서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전 세계 비즈니스의 3분의 2가 싱가포르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네트워크 전략 모토로 삼고 이러한 연계 전략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 혁명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개념에 이제 더해서 가상과 현실 동시에 활용하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도 많이 들어보셨던 뭐 메타버스와 같은 의미들이겠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이버 연계 클러스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들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이제 아마존, 두 번째 뭐 카카오, 세 번째 뭐 우버, 또 이제 에어비앤비 등 이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쭉 한번 어떠한 이제 전략들을 사용을 해 가지고 성공을 했고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아마존에 우선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마존의 이제 사업 다각화 전략들을 한번 볼 거고, 이 다각화 과정 속에서 성공하고 실패했던 사례, 그 원인과 결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시사점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마존이 진행할 사업들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을 파악하고 기업의 역할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마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직접적으로 우리 예전에는 이제 뭐 아마존을 뭐 직구를 통해서 이제 많이 봤는데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11번가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에서 아마존과 연계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아마존 제품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점차 이제 이제 글로벌화가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웹쇼핑 하나 이거 웹 하나만으로도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묶어지고 있는 것이죠. 점차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구매량, 구매 지수들이 이제 높아짐으로써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이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제공하는 기업.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을 중요시하는 기업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뭐 이제 도서뿐만이 아니라 의류, 음반, 가정용품, 식품과 무형적인 콘텐츠를 등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미국 최대, 뭐 전 세계 최대의 온라인 커머스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우리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2017년도까지 자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의, 종합적인 이제 전략들을 분석을 해낸 자료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제 언론 매체에 대한 내용은 제외를 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온 자료만으로 2017년도의 기준,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8년도까지의 어떤 이제 이 아마존에 대한 경영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거 자료 아니야?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이제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발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아마존 하면 누굽니까 이제 제프 베조스죠. 그래서 아마존닷컴은 우리가 이제 1995년 봄에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트 수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95년 7월 16일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한 지 어떤 3일 만에 야후의 추천 사이트 페이지에 등록이 되고 일주일 만에 폭발적인 주문량이 들어왔지만 어떤 이제 자체 재고가 없던 터라 실제로 그 주에 배송된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책이죠. 서적. 그래서 배송된 책은 846달러 어치밖에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아마존의 지금 현재 이제 매출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이제 이 변화된 폭들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의 이때 지역별 매출의 구성을 보면 북미에서 55%, 북미의 지역에서 45%,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특히 여기 전자 콘텐츠 및 일반 상품이 54%, 미디어가 43%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94년에 그래서 이제 95년에 온라인 서점을 이제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즉각적인 주문 대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어떤 재고 물량이 이제 필요했고 자금 투자가 이제 필수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실리콘밸리로 이전을 하게 되어지면서 벤처 투자자들로 투자를 받아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 6월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로는 최초로 회원수가 1000만 명을 넘었고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이거 97년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97년에 이제 97년 5월에 18달러로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존닷컴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요. 98년도부터 음반 판매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도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확장을 한 것이죠. 약 13만 장의 음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음반 유통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존의 음반 판매 규모는 1,4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도 뭐 98년도에 본격적으로 M&A를 시작하면서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IMDb를 인수하고 영화 DVD를 판매를 시작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모든 제품을 온라인 커머스로 전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01년에 이제 닷컴 버블로 수익성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되어졌었고요. 2003년에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 시기가 이제 굉장히 좀 심각했었던 요 시기입니다. 이제 닷컴 버블. 우리나라에도 요게 여파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미국 하면 이제 뭐 나스닥이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는 것이 있었죠.
자, 2003년에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요. 2007년에 드디어 이제 그 킨들이라고 하는 것을 출시합니다. 2007년 11월인데요. 킨들 한마디로 전자책 단말기입니다. 이북 리더죠. 아마존의 이 킨들 스토어에서 구입한 전자책과 신문, 잡지, 사전, 도서 등을 단말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킨들은 종이책과 비슷한 크기로 휴대가 이제 간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것을 통해 가지고 무선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자책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MP3 외에 오디오북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자체 앱스토어를 2011년 3월에 출범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이제 앱스토어 등록된 앱이 이제 약 3,800개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이제 한 약 80만 개 이상의 앱이 제공되고 있고요. 아마존 앱스토어의 특징은 하루에 한 개씩 유료 앱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아마존 앱스토어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이제 펼친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는 첫 사례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에는 에코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활용하는 알렉사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사. 지금 이제 알렉사 있죠? 알렉사라고 불리는 음성 인식 시스템과 연결되어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뉴스, 스포츠, 날씨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 비서 서비스였으나 지금은 구매,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서 15,000여 개가지의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어떤 지금 이제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영업이익이 약 6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우리가 이제 요 기준으로 이제 많이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홀푸드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홀푸드 마켓을 인수를 해가지고 어떤 이제 사업의 방향성들을 좀 더 바꾼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역량을 오프라인 세상에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아마존닷컴의 홈페이지 굉장히 단순하죠. 네, 이건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 이 아마존의 홈페이지 구조입니다. 자, 이 아마존의 어떤 경영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영 전략은 플라이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플라이휠. 그래서 셀러가 이제 셀렉션하고 커스터머에서 익스피리언스하고 트래픽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고 또 이제 로어 이제 스트럭처 프라이스 등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차 플라이휠 효과를 이루어낸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관된 방향으로 가해진 힘이 누적되어서 합쳐진 힘과 관성에 의한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는 효과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선순환 원리다. 그래서 이제 두 개죠. 이렇게 로우 코스트, 로우 프라이스. 그다음에 트래픽, 셀러스, 셀렉션,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 등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제 그 두 가지 선순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곧 비용 구조를 낮추고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면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면 그래서 얘들이 어떤 이제 트래픽량이 이제 판매자들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트래픽이 늘어나고 셀러에서 셀렉션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이윤 창출이 아닌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성장에 초점을 맞춘 아마존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Get Big Fast 이게 이제 아마존의 슬로건입니다. Get Big Fast.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낮은 원가 구조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들. 그래서 저 이제 더 많은 어떤 이제 고객들을 불러들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고 내부 운영비를 절감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관심 역량 확보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의 기회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존의 어떤 수익 구조의 원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2014년, 15년, 16년, 17년 아마존 이제 웹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자,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빠뜨렸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의 약 63%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창출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존 이제 웹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14년, 15년, 16년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에 조금 줄어들고 올라갔다가 또 상반기에 좀 줄어들어 하반기나 상반기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이 코로나 2019년 말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의 어떤 이제 코로나 연계 상황 하에서 아마존의 어떤 수익 구조는 특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비중에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아마존에서 이 추구한 어떤 경영 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요. 기업의 인수합병이었었습니다. 인수합병, M&A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덩치를 키우고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이 진출을 모색하고 그래서 또 연계된 어떤 사업망을 유통망들을 구성을 하게 되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아마존의 주요 이 사업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99년에 알렉사 인터넷 exchange.com을 인수하고 OW 그리고 이제 자포스.com 여기 이제 온라인 의료업체 그리고 이제 퀴드사 키바 시스템스 트위치 인터랙티브 또 이제 쭉 해서 2017년 6월부터 2018년에 이루어진 이제 홀푸드에서 이렇게 이제 인수합병의 비용이 굉장히 규모가 이제 커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홀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존이 약 13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약 한 15조 6,180억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 역대 인수합병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요. 2014년 9억 700만 달러에 사들인 게임 회사 트위치 인터랙티브와 비교해서 인수가가 15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 홀푸드 마켓을 인수 발표한 발표한 날 미국 최대의 식료품 업체인 월마트는요. 온라인 맞춤 남성복 서비스인 보노보스를 3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포스닷컴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이제 온라인 이 남성복 서비스 온라인 맞춤 남성복 서비스 회사인 보노보스를 인수하는 어떤 일단 이제 이러한 이제 역선택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서 사업의 영역 싸움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식료품이 이제 아마존이 월마트보다 비교적 뒤처진 분야죠. 근데 의류는 월마트가 아마존에게 뒤처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월마트가 각자 약점을 M&A를 통해서 보완하며 경쟁력을 서로가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당시 이제 2018년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발췌를 해 보았고요. 아마존 플랫폼의 이제 혁신적인 대표적 성과 하면 첫 번째로 책에서 일반 제품으로 어떤 이제 확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온라인 종합 쇼핑몰로 부상했다. 두 번째,
제휴사 배너를 통해서 아마존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요. 수수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세 번째, 온라인 스토리지와 가상 서버를 임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를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다. 네 번째, 기업과 개인에게 아마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마존 웹스토어 등 오픈 API를 활용해서 아마존 비즈니스 모델과 적절하게 결합하고 있다. 다섯 번째, 2007년에 출시해서 전자책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한 킨들이라고 하는 플랫폼 출판 유통의 혁신을 어떤 혁신으로 변화로 바꾸고 있다. 이런 의미들을 좀 부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아마존의 혁신적인 다각화 성공한 성과 중에 아마존 웹 서비스 또는 아마존 킨들의 사례와 실패 사례라고 평가받는 아마존 파이어폰 제약회사 진출 사례 등을 통해서 그 시사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이제 웹 서비스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 2002년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해서 자사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에서 우러난 큰 수확이었다는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 유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및 사이버 먼데이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또는 이제 사이버 먼데이에 엄청난 소비자들이 유통업체 또는 사이트에 몰려들어서 쇼핑이 일어나는 시즌으로 이 시기에 이제 유통 사이트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소 10배 이상의 서버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이를 대비하려면서 이제 대용량 컴퓨팅 이 파워와 저장 공간이 필수였는데 평소 아마존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가동률은 전체의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조스가 평상시 80%가 넘는 시스템의 여유 자원을 다른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해 주고 쇼핑몰의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죠. 그래서 이 AWS는 오늘날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의 이제 쭉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수익이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제 2017년 말부터 수익이 그래도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출 구조, 여기 이제 순이익이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아마존닷컴 이제 박리담의 전략으로 전략은 이제 낮은 가격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순이익률이 이제 대략 1%에 그친다.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다이소도 이러한 박리담의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순이익률을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액을 높여갑니다. 매출액을 올리고 거기에 따른 순이익액을 높여가는 것이지 이익률을 높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 한 2%에서 한 3% 정도 이익률이 여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제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AWS 웹서비스는 아마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략 70%의 영업이익률을 차지함으로써 아주 효자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최초로 이제 클라우드 시장을 연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선순환 구조, 한마디로 가치 기반 가격을 책정을 해서 더 많은 고객을, 더 많은 이용을 하고 더 많은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그리고 인프라 비용 절감을 시킴으로써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200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비교할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2006년에 총 48번의 가격 인하를 아마존에서 했답니다. 48번. 그래서
완벽한 어떤 이 가격 정책에 있어서의 시장에서의 점유를 할 수 있었던 구조는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사들이 있는데요. 자사가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아마존의 상품을 진열하고 검색할 수 있게 됐고, 일반 고객들은 개별 사이트에 연결된 아마존의 장바구니에 로그인하고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형 신문사 뉴욕타임즈 최대의 벤처기업 주식시장인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이러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신문 검색을 하다가도 여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배너 광고와처럼 이용이 되어진다는, 바로 이제 장바구니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증권거래소 뉴욕타임즈와 증권거래소도 이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선순환 구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산업에서의 어떤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존의 이제 큰 의미에서의 전략이다. 그리고 또한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지연 속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센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는요, 전 세계 190개국에 있는 수천 개의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 유럽, 브라질, 싱가포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에 데이터 센터가 위치해 있어서 모든 업계 고객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델을 이제 구상을 해주면서 제프 베조스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때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다각화 성공 사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킨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킨들은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2007년 11월 발매한 전자책 단말기로 아마존의 이제 킨들 스토어에서 구입한 전자책과 신문, 잡지, 그리고 이제 사전을 이 단말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인 이제 킨들 2, 그리고 이제 킨들 터치, 또 이제 킨들 DX 이렇게 애들이 나와가지고요. 킨들 이제 스토어에는 종이책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저렴한 전자책이 구비되어 있고, 이런 전자책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킨들은 AGW라는 독자적인 전자책 지원 포맷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HTML이라든지 형식의 문서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런 킨들 스토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자책 전용 단말기와 함께 컴퓨터와 매킨토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위한 킨들과 아마존 태블릿 등을 출시해서 폐쇄성과 개방성을 함께 지닌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킨들은 기기가 아니라 서비스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마도 이제 콘텐츠 이제 플랫폼들을 한번 쭉 보면은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 킨들 스토어 이거 있죠. 콘텐츠가 어디서 합니까? 이제 신문사, 잡지사, 블로그, 출판사, 이제 크리에이터 등이 이렇게 이제 아마존 이제 플랫폼 영역으로 들어오고, 또 이제 윈도우, 그리고 이제 매킨토시, 전자책, 전단말기 사용자들이 이렇게 구매를 해서 볼 수 있는 구조들, 그래서 위스퍼넷이라고 해가지고 자동 연동이 되어지고, 이런 이제 디지털 텍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이제 전자책과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킨들 파이어는 2011년 4분기에 400에서 600만 대가 팔렸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에 애플 아이패드의 판매량 1543만 대에 못 미치지만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킨들 플랫폼은 폐쇄성과 동시에
모든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방성이 MS 워드라든가 PDF 파일을 곧바로 전자책을 출판하는 유통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런 이제 AWS 시스템에서 아마존 광고 비즈니스 또 이제 아마존 이 광고 비즈니스에서 아마존 광고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마존 킨들의 이제 매출액을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우리 여기에는 2012년 이렇게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2017년에 41억 달러, 18년에 124억 달러, 19년 145억 달러, 2020년에는 229억 달러 이렇게 이제 매출액이 신장을 했고, 순이익도 2017년에는 약 30억에서 18년 101억, 그리고 19년 116억, 2020년에는 213억 달러로 이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 이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이 5.9% 2020년 기준으로, 근데 페이스북의 영업이익률은 약 45% 정도 된다.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실패 사례로 이제 하나 이제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마존이 제약회사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제약회사. 아마존이 이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절대 강자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아마존이지만 성공 가도를 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존에게도 실패가 있었는데 뚫지 못한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제약회사 진출과 아마존 파이어폰 전 핸드폰 진출 사례입니다. 우리 이제 아마존의 이제 차기 성장 동력 예상도인데요. 이제 2천억 달러, 그리고 뷰티에서는 800억 달러, 제약에서는 3천억 달러,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일반 미국 제약회사인 페리고의 일반 의약품을 전용 라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일반 병원들에게 이제 납품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자, 아마존은 의약품 도매 및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 페리고의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용 라인을 구축하고,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의 주가가 약 10%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아마존답게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베조스는 제약업계라는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진출하는 시장마다 독식하는 아마존에게도 제약업계의 진입 장벽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약품 고객은 다른 많은 분야와 달리 아마존의 경쟁력인 최저가보다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마존이 의약품 유통시장에 한 발 물러선 이유에 대해서도 기존 시장에서 굳어진 제품 공급 구조를 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약회사들과 대형 병원들이 오랜 제휴관계를 뚫지 못해 납품 계약 체결이 어려웠고요. 온도에 민감한 약품을 다루기 위한 물류 창고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들이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소비자들은 이런 이제 아마존의 의약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의약품의 유통구조 또한 단단했고 물류 창고 네트워크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병원이나 소규모 의원 등을 상대로 추진하던 의약품 유통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고, 아마존의 실패는 당초 시장의 전망과 다른 결과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마존에 진출하는 시장마다 독과점 사업자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제약업계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건강 의료기기를 판매해 왔고요. 혈당 측정기, 혈압계, 청진기 등 그런 소비자용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와 처방의약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유통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주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성들을 좀 바꾸어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 이제 47개 주에서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았고 인공지능 비서 플랫폼인 알렉사를 통해서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서 제약 부분의 유통 비즈니스를 위한 여건 마련이 머나먼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뭐냐? 지금까지 어떤 이제 성공 가도와는 달리 어떤 답보 상태 그리고 또 유통 이제 제약업계의 유통 구조를 뚫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 그래서 이제 의약품을 이제 일반 식품이라든지 공산품의 방향으로만 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실패 사례로 이제 파이어폰입니다. 베조스가 이제 남다르게 이제 공을 들여서 이제 선보인 휴대폰인데요. 여기 이제 2014년 7월에 선보였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죠. 아마존이 자체 운영하는 OS를 적용해가지고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뭐 결국 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극심한 이제 판매 부진을 겪었죠. 결국 이제 공짜 폰으로 전락하면서 아마존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된 겁니다. 자, 2014년 당시에 하이엔드 칩인 스냅드래곤 800에 램 2기가 13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카메라로 촬영한 상품들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아마존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재생 중인 음악이나 영화 콘텐츠를 알아채서 스트리밍 정보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어 플라이 모션 추적 카메라 4대를 이용해서 얼굴 위치를 판단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에 비추는 영상을 바꾸는 어떤 동적 입체 기능 등 그래서 다른 제품에 없는 기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폰의 하드웨어 기술 수준은 굉장히 높았지만 이런 파이어폰의 고성능 기기를 개발할 계획은 이제 처음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폰 개발을 시작한 건 애플이 애플 4를 출시한 2010년 무렵이었고 베조스는 흔한 단말기보다 고객이 아이폰 대신 아마존 폰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독창성을 요구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의욕이 과했다 이제 베조스의 의향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고객보다는 베조스의 생각에 따라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높은 사양을 가진 이 파이어폰은 32기가와 64기가 모델이 애플 아이폰과 비슷한 199달러와 299달러로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아서 거의 팔리지 않았고 결국 출시한 지 2달 만에 아마존은 파이어폰 가격을 199달러에서 99센트로 대폭 인하를 뭐 한마디로 뭐 공짜 폰이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이어폰 생산이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 폰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지만 독자 규격의 OS를 적용한 탓에 모바일의 앱 호환성이 낮아서 쇼핑과 전자책 외에 쓸만한 앱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이 당시에 4억 3,700만 달러 적자 중에 1억 7천만 달러가 이 파이어폰 사업 부진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어제 많이 보신 거죠? 아마존의 키바. 아마존이 이제 2012년에 7억 7,500만 달러의 거액을 들여서 인수한 이제 키바 로봇이죠.
그래서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키바를 통해서 약 20% 영업 비용을 절감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물류센터 한 개당 비용 절감액을 환산하면은 2,2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비용 절감이 굉장히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키바를 갖추지 않은 107개의 물류센터에는 키바를 활용한다면 8억 달러의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아마존 고, 아마존 고, Just Work죠. Just Work Out. 이 핵심의 컨셉으로 이제 카메라, 중량 센서, 딥러닝 기술이 총체이자 일종의 미래형 매장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 고는 소비자는 매장에 들어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짚고 그저 매장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결제가 완료가 되어지고 영수증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발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 중심에서 이러한 이제 그 어떤 변화를 우리도 꾀하고 있다.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매장 뭐 이제 뭐 포스 기기를 일일이 사람이 찍는 시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아마존이죠. 그래서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경쟁은 새로운 우주 시장을 열릴 것이다. 우주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세대 이제 미래 먹거리를 또 한번 빠르게 이제 잡아내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이제 아마존이 이제 설립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해마다 20%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존은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존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낮은 이익률입니다. 매출은 20% 이상 고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순이익은 률은 낮음에도 아마존이 초기 투자에 순이익이 이제 이 낮은 이익률이죠. 그래서 매출액은 20%한 고정상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순이익이 1%에 불과하다. 여기에 제프 베조스가 배송 시스템 개선, 저렴한 가격 등의 수익을 대부분 쏟아붓고 있는 결과 그 비결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존은 이런 순이익률이 낮음에도 아마존이 초기 투자의 성과를 거두면서 매출이 급성장했고 이러한 이익 증가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과 마케팅에 막대한 돈을 소비 또는 이제 핵심 투자에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베조스는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키워드 못지않게 미래 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베조스의 이제 미래 지향성을 나타내는 그 한 예가 1만 년 시계. 그래서 미국 롱나우 재단에서 1만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베조스가 여기에 4,200만 달러 된 거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만년 후에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 공헌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라는 목적입니다. 1만 년 후까지 내다보는 초장기적 관점을 위한 상징물로 만년 시계를 건축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프 베조스의 고객 중심 그리고 미래 지향성이라고 하는 측면들 우리가 이제 기업을 창업하고 또 기업에 우리가 이제 또는 이제 경영을 하고 또는 종업원으로서 임하는 자세 끊임없이 혁신을 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이런 의미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